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에 있지만 최소한 안전장치와 2인 1조 근무 체계만 지켜줬어도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권영국 파리바게트 공동행동 상임대표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요. 어쩌다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사고 당시 상황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네. 이제 우리도 그 소식을 듣고 사고 바로 이튿날 이제 정의당 국회의원 분들하고 저도 이제 사고 현장을 가보게 됐고요. 예. 그 사고 현장을 가보니까 이제 그 건물 3층에 있는 샌드위치 라인에 그 소스를 배합하는 배합실이 별도 이렇게 칸막이를 쳐 있는 배합실이 이제 있었고, 그 안에 그 혼합기, 교반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교반기에,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아마 그 교반기가 이제 이 어떤 액체를 섞는 거기 때문에, 네. 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몸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말려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거기 소스가 이렇게 차 있었는데 거기 말려 들어가면서 끼어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들은 2인 1조 근무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2인 1조 근무 수칙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 측 얘기는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배합실에 2인을 배치를 했는데요. 네. 서로 배치를 해놓고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 명이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 그 혼합기, 교반기 앞에서 일을 하고요. 한 명은 옆에서 같이 일을 한 게 아니고, 예. 그 이제 혼합기에 그 소스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원료들을 다른 데서 장만하고 준비하고 이것을 옆에서 갖다 날라주고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측은 네네. 이 2인 1조 2명이 이제 근무를 한 건데 네네. 지금 이제 사고 당시 한 9분 정도만 지금 다른 장소에 한 직원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 이제 배합실 밖에 세탁실이라고 있는데, 예. 그 세탁실에서 다른 재료를 장만하거나 이런 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거기 필요해서 이제 재료를 갖다 주면 거기 재료를 갖다 주고 다시 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그 사실에 근접하는 것이고, 예. 같이 있다가 잠시 그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고가 났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서요. 2인 1조 근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은 지금 교반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스를 섞는 기계. 그 네네. 기계를 두 명이서 같이 작동이나 조작을 해야지 2인 1조라고 규정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어떤 작업을 할 때 2인 1조로 근무하라 이런 식으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김영균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매우 위험한 일을 할 때, 예. 특히 이런 이제 회전을 하게 된 회전체가 있으면 꼭 이어 들어가는 기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예. 이럴 때는 혼자 있으면 절대로 이게 스스로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이런 기임이 가능한 이런 작업에서는 반드시 2인 1조를 하는 것이 뭔가 누군가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이 비상 버튼을 눌러준다든가, 예. 또는 잡아준다든가 하는 이런 이제 응급 조치를 위해서는 대체로 이제 그 내부 규정으로 2인 1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위험한 작업, 응급 조치를 해야 될 작업, 그죠? 옆에서 네. 응급 버튼을 눌러줘야 이런 작업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2인 1조 그 수칙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인 1조라고 하는 근무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2인 1조를 두는 이유가 사고에 네네.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2인 1조 근무였다. 2인 1조를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정리할 다른 수 있을 것 일을 하고 같은데. 있었으면 네. 그것은 2인 1조가 아니라 각자 일을 한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끼임 사고가 발생한 배합 기계, 교반기 이게 안전 기준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미 노동부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원래 이제 그 물체가 회전할 때는 이 회전하는 물체는 항상 이제 그 회전에 감겨 들어가거나 끼일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 회전하는 부분에 접촉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 기준에 따르면 이런 이제 회전을 하는 물체에는 그 회전 물체가 움직일 때, 가동될 때는 덮개나 또는 방어울 같은 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 가보니까 실제로 이제 기기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그 덮개를 반드시 또 하는 어떤 그런 수칙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이제 덮개가 열리면 자동으로 이게 기기가 멈추는 이런 이제 우리가 자동 방호 장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인트락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일단 인트락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뚜껑이라는 것을 항상 가동 중에 덮이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르면 이런 이제 회전 물체가 가동될 때 덮개를 설치해서 실제로 덮여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기준들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고가 난 SPL 평택 공장이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됐었다고요. 이거는 이 사고 안전, 그러니까 산업 안전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우선 지금 다른 여러 이제 그 쿠팡이나 이런 예에서 보듯이 우선 고용을 많이 하면, 그죠? 그게 노동 조건이 어떠냐, 또는 그 받고 있는 임금이 어떤 건지,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고, 실제로 이제, 고용을 많이 하고, 일단 일자리를 많이 내면, 그것이 마치 대단히 좋은 기업처럼, 그렇게 지금 어느 순간부터 홍보하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지금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예.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은 지금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걸 혹시 느꼈을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불안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주일 전에도 같은 이제 비슷한 이 라인 작업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반죽을 제작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라인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컨베이어 벨트도 이용하게 되는데 일주일 전에 발생했던 사고는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는 사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년 정도의 그 산재 사고 내용을 이제 살펴봤더니 예. 한 40%가 끼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뒤늦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전이나 또는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되는 데서는 기본적으로 끼임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작업자들이 늘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일주일 전에 노동자가 기계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측이 30분 동안 관계자가 훈계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사측은 또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부인을 당연히 회사 측에서 할 텐데 이미 그것은 여러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 근무자들로부터 확인된 사실이고요. 예. 30분 정도 훈계와 대단히 폭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을 가려고 하니까 보건소 그 내부에 있는 보건소를 데려갔다가 이제 그 소속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파견된 노동자로 보입니다. 도급이라는 얘기를 표현도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는 곳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 결국은 그 노동자가 자기가 알아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사람이 아니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해라.
예,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 바로 앞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뻔했는데 어떻게 그런 대처를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네네. 이런 사실 어찌 보면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장치에 계속 그런 장치를 두고 계속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직원들이나 노동자들이 이거 좀 안전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어떤 회사 쪽에 그런 요구를 하거나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적이 혹시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고 했다고도 이제 저는 얘기를 전해놓고 있는데, 단순히 이 SPL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SPC 그룹에 보면 던킨 도너츠, 파리바게트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실제로 반죽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죽을 하는 데서는 거의 이제 비슷한 위험들이 있고 기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임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당연히 요구를 하게 되는데, 예. 여기가 워낙 이제 거의 식품업계에서는 독점 업계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산 주문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이 생산에 계속적으로 이제 속도를 맞추도록 계속 오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생산 속도를 맞추다 보면 다른 부분은 사실 뒷전으로 거의 밀리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경찰이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죠. 여기가 한 1,300명이 근무하는 공장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해전체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을 해서 기본적으로 위험을 확인하는 절차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점검하는 그런 절차나 그런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느냐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처하는 것들을 보면 네.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 대한 의문들을 매우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브리핑에서 SPL이 독립된 기업으로 보이고 경영 책임자가 따로 있어서 SPC까지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것은 노동부가 미리부터 꼬리 자르기를 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SPL의 100% 출자한 곳이 SPC 그룹입니다. 예. 그리고 1인 총수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예. 지금 SPC 계열사들은 실제로 보면 1인 총수하에서 거의 지배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결과적으로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이렇다면 별도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이사에 대한 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공범 여부까지도 우리는 반드시 수사해서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수사당국의 자기 책무이지, 미리부터 그것을 마치 꼬리 자르기 식으로 대표이사가 다르니까 여기는 뭐 이미 회장은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수사당국이 이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뭔가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국 파리바게트 공동행동 상임대표였습니다.